자, 여러분 앞에 화면 볼게요. 이제 좀 많이 어려웠죠? 이게 잘 접근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다양한데 일단 좀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정답을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고민하는 그 과정, 경험치를 착실히 쌓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리스트에서 페이징 기능인데, 자, 우린 지금 방금 이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서블릿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었나요? 일단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아티클 리스트 서블릿 만들어 놨던 걸 활용해서 이 내용을 수정한다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문제였는데 이 친구를 좀 건드리면 돼요. 얘는 10개로 우리가 숫자를 고정시켜 놓은 거니까 그냥 고정 이 10이라는 값을 사용할 수 있게 변수 하나 만들어 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걸 나중에 이제 활용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 한번 볼게요. 전체 페이지가 몇 개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전체 게시글 나누기 10개,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은 10개, 이걸 연산을 해야 돼요. 전체 게시글 개수는 어떻게 알아요? 네, 한번 DB를 갔다 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카운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전체 게시글, 아티클이 갖고 있는 게시글 수를 알아갖고 와야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가며 만들어 본다면 접근하기가 쉬운 방식이었는데, 일단은 실제로 얘는 리스트를 보여주는 친구잖아요. 이걸 보여주기 전에 연산 같은 걸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다가 이제 리밋이라는 애를 사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넣어줄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전 좀 이렇게 하나 변수를 좀 만들어 놓고 진행을 좀 해볼게요. 이 페이지 1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만들진 않았지만 1부터 만약에 뭐 총 11이었다 라고 하면 저는 이 1을 지금 하나 그냥 박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 얘를 가지고 10개가 잘 나오는 것까지 만들어 놓는다면 그 뒤 더 확장시키는 건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1이라고, 현재 페이지는 1이다 라고 그냥 고정을 해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페이지에 몇 개 보여줄지 10개라고 고정을 했는데 얘는 변수 이름 이 정도 지어주고요. 한 페이지에 10개 아이템이 들어갈 거다. 그리고 쿼리를 한번 날려줘야겠죠? 여기다가 select count 사용해주고 그냥 한 줄로 쓰죠? 간단한 쿼리니까. 우리는 이 쿼리가 날아가서 결과를 가져와야 돼요. 몇 줄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알아야만 하니까. 그쵸? dbutil에 있는 누구한테 시켜야 돼요? select row 해도 돼요. select row로 해도 어차피 한 줄의 데이터 가져오는 건데 얘는 count라는 집계함수 사용하면 데이터 하나 나올 거잖아요. 한 컬럼. 그걸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이 select row int value라고 하는 애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한 줄의 데이터의 정수값을 값으로서 가져오는 애니까 뭐 이걸 써도 되고 저걸 써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이거를 담아줘야겠죠? total count CNT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총 개수 total CNT라고 하나 가져왔어요. 그럼 이제 가져온 거 가지고 제가 연산해야 된다라 그랬죠. 어떤 연산? 이런 연산 해야 되는데 그때 이런 힌트를 드렸고 이걸 통해서 나온 결과를 올림까지 처리해 준다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냥 수식만 한번 적어보자면 total CNT 나누기 items inner page. 근데 그냥 하면은 목만 나올 거니까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하나를 실수로 수동 형변화를 해준다. 그리고 나서 얘가 나온 값을 올려준다. s 점 셀. 여기 안에다가 이 연산의 결과를 넣어준다면 이 더블은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진짜로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더블 이 수동 형변환이 그냥 되는 이유는 뭐예요?
실수가 정수보다 범위가 크니까 자바가 데이터에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거죠. 값을 잃을 경우가 없을 거니까. 그래서 가능한 거고, 이렇게 나온 결과를 변수에 하나 담아주도록 할게요. 우리 토탈 페이지 정도 이름 하나 지어서 총 페이지 개수. 근데 지금 뭐라고 하죠? 담으려고 했는데 왜 뭐라 그래요? 올림까지 완료된 이 데이터는 실수일 거니까. 그럼 한번 형변환을 또 해줘야겠죠? 인트로. 그래야 이제 정수값으로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이거 가지고서 이제 리밋 사용해서 그냥 쓰면 돼요, 사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밑에서 데이터 가져올 때 오토바이 밑에다가 리밋 들어가는 거 아시죠? 리밋은 맨 마지막입니다. 리밋인데 리밋에 인자를 하나를 넣으면 얘는 처음부터 얘가 하나로 들어간 인자까지 가져와요. 그쵸? 근데 인자를 두 개를 넣으면 첫 번째에 들어있는 인자부터 두 번째 들어있는 인자 개수만큼 가져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 이거는 DB에 가서 해보자. 여기 와서 그냥 조회하면 전체가 다 나올 건데 얘를 리밋이라고 하는 애를 써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0번 인덱스부터 10개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첫 줄이 0번 인덱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0번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걸 우리 상황에 좀 더 맞게 바꿔보자면 오토바이까지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최신글부터 10개,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 예를 들어 그럼 몇 번 인덱스부터 10개예요? 10번 인덱스부터 10개. 왜냐면 0부터 9까지 돌렸을 거니까. 이렇게 id 값이 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갔다. 그러면 20번 인덱스부터 10개. 이렇게 리밋이라고 하는 거에 인자를 두 개 넣는 방식은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네만 변화시켜 준다면, 정확히 말하면 얘만 변화시켜 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 그 개수만큼 리스트를 불러올 수 있겠죠? 자, 여기다가 제가 구멍을 두 개 낼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구멍에 들어갈 값, 일단 두 번째 구멍에는 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것처럼 하려면 현재 아이템스 이너 페이지가 갖고 있는 10이라는 값이 들어가면 되겠죠? 10개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사실 뒤에 거는 그냥 이렇게 박아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연산에 사용했을 때 이 아이템스 이너 페이지 이것도 그냥 이렇게 박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굳이 이걸 변수 처리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쇼핑몰 같은 데 보면 10개씩 보기, 20개씩 보기 이런 거 있죠. 그럼 내가 얘 10개씩 보기를 눌렀다. 그럼 이 변수를, 이 파라미터를 얘가 받아오기만 하면 되겠네요. 고정시켜 놓는 게 아니라. 그쵸? 20개씩 보기 했다. 그럼 20이라는 파라미터를 세팅해서 꺼내와서 얘한테 넣어주기만 하면은 이 로직은 건드릴 게 없잖아요. 그럼 알아서 그거에 맞게끔 리스트를 불러올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활용도가 있으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서는 변수를 넣어서 활용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 좀 더 좋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굳이 변수를 쓰고 있는 거고, 뒤에는 얘를 넣어줄 겁니다. 앞에는 누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게 1페이지면 0이어야 되고요. 그죠? 첫 번째 페이지면 0이어야 돼요. 그래야 가장 최신 글 0번 인덱스부터 10개 가져올 거니까. 2페이지면 10이어야 되고, 3페이지면 20이어야 되고, 규칙이 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죠? 우린 그 규칙을 그냥 연산으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자, 뭐라고 할까 이름을. 리밋에 사용되는데 시작 지점 이렇게 놓고서 페이지 -1 곱하기 10인데 이것도 그냥 아이템스 이너 페이지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1페이지, 현재 전 페이지가 지금 1이에요. 1페이지를 원했으니까. 그럼 여기 1 들어가겠네요. 1-1은 0이죠. 0 곱하기 10은 0이네요. 그러면 이 limit from이라고 하는 친구를 여기다가 썼을 때, 이렇게 썼을 때 결국 이퀄리를 날리겠다라는 거겠죠?
그럼 페이지가 2가 돼요. 그럼 2-1은 1이고 곱하기 10은 10이죠. 그럼 2페이지일 때는 여기에 10이 들어가겠네요. 자, 페이지가 3이래요. 3-1은 2고 곱하기 10은 20이니까 3페이지일 때는 20이 들어가겠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네요. 그쵸? 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템스 이너 페이지의 값이 20이었다면 애초에 여기서 0부터 20까지 가져와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애는 20부터 20개 가져와 40부터 40개 가져와. 맞죠? 그럼 이 로직 연산을 이대로만 쓴다고 했을 때 얘가 값이 변해도 건드릴 게 없겠네요? 알아서 연산할 거니까. 그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할 거고 일단 쿼리는 날라가면 제대로 리스트를 10개만 딱 가져올 거예요. 리밋 우리가 방금 여기 DB에서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근데 이 가져온 거를 이제 화면에 제대로 나타내 줘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했던 이런 값들 전체 페이지가 몇 개인지 알아야 되는 거, 얘는 화면을 그리기 위한 거고 얘가 리스트, 쿼리를 날릴 때 애초에 리스트를 10개씩 가져오게 하기 위함이고 그럼 이거 이제 우리가 구해놓은 거 있으니까 이거를 JSP가 넘겨받은 다음에 간단한 연산을 통해 혹은 반복문을 통해 버튼 찍어내주면 되겠네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를 리퀘스트에 세팅을 하나 할 거예요. request.set attribute 그래서 키랑 밸류는 이름이 달라도 되지만 저는 똑같이 가는 걸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만 가지고 가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 메인 페이지라고 하는 버튼보다 위에 아래 뭐 위치야 사실 뭐 나중에 디테일하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저는 그냥 위에다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 반복문 만들 거예요. 일단은 레이아웃을 하나 잡아주고 레이아웃을 하나 잡아주고 역할도 좀 나눠주고 페이징 처리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제가 반복문을 넣을 겁니다. 이렇게. 자, 저는 뭘 돌리려고 반복문을 넣은 걸까요? 뭘 하고 싶어서? 버튼을 우리가 수동으로 다 하드코딩으로 찍어줄 거 아니니까. 지금 토탈 페이지라고 하는 친구를 여기서 받았잖아요. 총 개수가 나왔어요. 그럼 그 총 개수를 반복문 안에 써주려고. 그럼 이제 일단 꺼내야 될 거고. int 타입에 토탈 페이지 그리고 얘는 request get 파라미터 get attribute 여기 안에다가 key total 페이지 넣어주고요. 그리고 int i는 몇 번부터 돌아야 돼요? 얘는 1부터 가야죠. 왜냐면은 내가 이 i 값을 사용해서 그냥 버튼을 찍을 건데 버튼이 0번부터 있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얘는 1부터 돌 겁니다. 그리고 i의 종료 조건에다가 누굴 넣는다? 토탈 페이지를 넣어야죠. 우리가 넘겨받은 값이 있으니까. 그리고 i가 1씩 증가할 거야. 이거 가지고 그냥 태그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a 태그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실제로 사용되는 값이 i면 당장 우리의 페이지에 문제가 있군요. 아까는 빨간색이 없더니 갑자기 생겼네요. 청변을 해주면 될 거고 다시 들어가서 새로 고침해보면 서버가 꺼졌군요. 나왔죠?
제가 게시물이 몇 개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알아서 8개까지 만들어 준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눌렀을 때 못 가요. 왜냐면 우리 href를 지금 아무것도 안 넣어놨으니까 여기. 실제로 갈 수 있게 경로 잡아주고 파라미터 세팅해주면 넘어가겠네요. 그쵸? 다 왔죠, 이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한 걸로 잠깐 스탑을 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죠. 영상은 3, 4교시 한 번에 합쳐서 올라가는 걸로 할게요. 자, 앞에 화면 볼게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까지 만들어 놨고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여기서 1번, 2번 누가 됐건 선택을 했다, 클릭을 했다. 그러면 나는 2번 페이지를 보고 싶어, 3번 페이지를 보고 싶어,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이것도 요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청에 대한 정보를 서블릿이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요청을 넘기는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행위를 우린 지금 클릭으로 할 거고요. A 태그에 요청을 넘겨주면 되겠죠. 자, 일단 리스트 페이지, 현재 지금 list.jsp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떤 서블릿한테 요청이 넘어가야 돼요? 이건 리스트 동일하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얘를 동일한 에러를 또 보낼 거예요. 보내서 얘가 다시 요청 받아들이고 이런 결과 다시 하고 그 와중에 연산의 결과만 바뀌어서 리스트 실제로 데이터 가져온 결과만 바뀌어서 화면을 다시 그리면 되는 거겠죠? 자, 여기에 리스트를 넣을 거예요. 근데 이것만 넣어서는 안 되겠죠?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지금 내가 원하는 페이지가 누군지 몇 번인지 그거에 대한 정보를 넘겨줘야지 이 서블릿 안에 있는 연산들이 정상적으로 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팅할 겁니다. 자, 여기에는 페이지 넣고 이렇게 제가 왜 스크립트를 열었어요? 네, 여기에는 이제 변하는 값들이 저장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 값은 누가 알고 있어요? i죠. 그러면 지금 여기 업데이트 되기 전인데 지금은 여기 아무것도 안 걸려 있는데 이제 바뀌어서 이런 게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파라미터 세팅을 한 거죠. 1번 페이지니까 1 넘어가고 2번 페이지니까 2 넘어가고 그렇죠? 자, 이제 넘기는 것까지 만들어 냈으니까 실제로 서블릿에서 받아왔을 거고 얘가 받아온 거에서 저 값을 꺼내야겠네요. 제가 아까 페이지를 1로 고정시켜 놓고 했는데 이제 여기가 리퀘스트가 갖고 있는 get 파라미터로 꺼내야 된다 라는 거겠죠? 형변환을 해줘야 되니까 integer.parseInt 해줄 거고 그쵸? 이러면 이제 우리가 박아놨던 1이 아니라 내가 클릭해서 넘어오는 그 환경에 따라서 혹은 주소창에 입력하는 환경에 따라서 페이지 값이 바뀌겠죠. 근데 우린 페이지 값 가지고 연산을 다 해놨기 때문에 따로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어요. 보세요. 자, 근데 지금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새로 고침을 했더니 에러가 나와요. 이게 왜 나왔냐? 우리 지금 형변환을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를 넣어준 적이 없잖아요, 주소에. 요청에 넣어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널일 텐데 너를 지금 형변환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겠죠? 그럼 이거를 페이지 값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우리 이거 해봤죠, 구구단에서. 자, 저는 얘를 빼고 여기 1로 다시 놓고요. 만약에 페이지가 아니야. 리퀘스트에 들어있는 개 파라미터를 이렇게 꺼냈는데 얘가 갖고 있는 값이 만약에 널이면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안 넣은 상황이죠? 그러면은 얘는 반대를 검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널이 아닐 때 우리가 지금 이미 페이지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1을 넣어놨으니까 우리가 이 과정이 없으면 1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는 만약에 그 값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려고 이걸 추가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널이 아니면 지금 이 조건이 참이라는 얘기는 어떤 상황이에요? 뭐라도 들어왔다란 얘기겠죠? 들어왔을 때에만 거기서 얘가 갖고 있는 값을 꺼내서 현근환을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안 넣었어요. 우리가 페이지라는 파라미터를 추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건 거짓을 만나서 안 하겠죠. 그럼 페이지의 값은 1에서 변하지 않고 그냥 1로 가겠네요. 근데 1이 아니라 다른 값이 넘어왔어요. 일단 얘는 1로, 이건 여기서 만든 변수입니다. 이 변수가 1로 있고 우리가 2라는 값이 넘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얘가 2가 들어있다는 얘기니까 널이 아니겠죠? 그럼 그때 이 페이지의 값은 2로 바뀌겠네요? 그럼 이제 이 페이지는 2라는 값으로서 활용이 되겠죠, 밑에서. 이런 느낌으로 널 검증을 하나 해준 거예요. 그럼 제가 요걸 새로 고치면 그냥 한다면 1페이지가 나올 것이고 이제 2번 누르면 이 페이지가 나오는데 리스트가 안 바뀌었네요? 리스트는 왜 바뀌지 못했죠? 페이지가 바뀌고 있는, 뭐야, 바뀌었잖아. 아까 렉이었나봐요. 지금 잘 바뀌고 있죠? 이렇게. 요게 없으면, 이거 안 주면, 그냥 1 자동으로 들어갈 거고. 들어간다라는 게 1이 진짜로 들어왔다라는 게 아니라 이걸 안 할 거니까, 이만큼을 하지 않을 거니까 얘로서 연산이 될 거고, 그러면 1이 들어온 거랑 동일한 작업을 진행한다라는 거겠죠? 자, 우리가 일단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제가 몇 번 페이지를 눌렀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현재 저는 몇 번 페이지에 있나요? 이것만 보면 모르겠죠?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내가 현재 누른 페이지에 대해서 좀 색깔이나 혹은 글자 크기라던가 뭐라도 좀 다르게 보여줘야 얘가 아, 나 지금 몇 페이지에 있구나를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얘를 보거나 아니면 얘를 따져봐야만 알 수 있는 건데 그걸 좀 수정을 해줄 겁니다. 얘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3학년 산자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초 자바에서 배우셨을 3학년 산자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낼 거고요. 이 친구한테 3학년 산자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여기서 하나를 더 넘겨줘야 돼요. 지금 페이지라고 하는 값을 페이지라는 키로 넘기고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얘가 여기다가 3학년 산자를 이제 넣을 건데 얘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i가 갖고 있는 값과 내 현재 페이지 그 값이 일치하면 이라는 조건을 줄 거예요. 일치하면 이 클래스에다가 어떤 이름을 줄 거고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갈 건데 현재 페이지를 알아야 i랑 비교를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지금 현재 페이지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모르니까 서블릿에선 얘는 아니까. 왜냐면 우리가 넘겨받은 거 가지고 세팅할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니까 여기서 다시 넘겨주는 거고 넘겨준 걸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페이지 뭐라고 하네요? 이거는 이름을 바꾸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사실 크게 알 필요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이런 느낌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 페이지라는 변수는. 왜냐면 이 자바 안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이 페이징 처리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기능을 별도로 완전히 만들어내지 않고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불러다 쓸 수도 있거든요. 그 방식이 가능해서 이미 변수가 있다. 방금 전에 변수 이름 겹친다라고 뭐라고 한 건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개념이라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변수 이름만 바꿔준 거고
얘를 여기다가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커런트 페이지. 제가 C를 붙인 이유는 현재 페이지에서 커런트 페이지의 약자로 그냥 C를 붙인 거니까. 얘가 I랑 지금 같아? 물어볼 거고요. 만약에 같으면, 그리고 뒤에는 다르면 이죠. 상황연산자의 문법은 콜론과 물음표니까 앞에가 물음표군요. 콜론이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같으면 여기 클래스 부분에 레드라는 애를 넣을 거고, 다르면 여기는 비워놓을 거야. 그럼 내가 누른 페이지가 만약에 3번이에요. 그럼 이 current 페이지가 3이라는 값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i도 3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 반복문이 돌면서 애초에 여기에 지금 i가 이게 만들어질 때 이미 i는 3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현재 누른 페이지는 요청이 넘어갔다가 넘어오면서 바로 알았기 때문에 얘를 그릴 때 바로 비교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3번을 누른 상태라고 하면 이 커런트 페이지 3일 거고 얘도 3이니까 둘이 일치해서 애초에 만들어질 때 이 레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태어날 것이다. 나머지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니까 클래스가 비어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막연산자를 통해서 클래스를 부여를 했으면 이제 우리가 얘 하나만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만들어졌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불러서 색깔 입히거나 이런 CSS 적용하는 거 가능하겠죠. 자, 물론 CSS도 원래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헤드 안쪽으로. 여기다가 처리를 하는 게 맞는데 바디에 그냥 해도 돼요. 보여드릴 거예요.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타입 안 나오네. 안 나오면 그냥 치죠 뭐. 여기다가 텍스트 CSS 라고 넣으면 이 스타일 태그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들을 CSS로 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저는 div의 페이징이라는 클래스가 있으니 이 페이징 안에 자식으로 있는 A인데 레드라는 클래스를 가진 얘를 찾아서 컬러는 레드로 줄 것이고 폰트 사이즈는 되나? 안 되지? 안 되고 1.5 rem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레드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애는 빨간색의 크기가 좀 크겠죠? 제가 얘를 오타냈군요. 그래서 자동 완성이 안 나왔구나.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내가 3번을 누르면 이제 3번이 적용이 될 것이고 7번을 누르면 7번이 적용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을 그냥 적절히 그냥 다 활용을 할 뿐입니다. 그냥. 자, 일단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 상황에서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아직 우리한테는 치명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자, 제가 하나씩 늘리는 건 너무 힘드니까 두 개로 해서 열심히 글을 늘리고 있어요. 자, 이 정도 해주고 얘를 세로 고침을 누르면 페이지 번호가 1부터 23까지 나왔네요. 그럼 좀 더 해보죠. 한 번에 6개씩. 이거 쿼리 치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치고 하세요. 테스트 할 때. 이게 맞아요? 이건 좀 이상하죠? 현재 페이지 잘 나와요. 이동도 잘 될 거예요, 당연히. 문제는 없어요. 근데 페이지 번호가 1부터 52까지 이렇게 한 번에 나온다? 이거 좀 극단적인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면 이건 진짜 쿼리를 쓰긴 써야겠다. 이거는 잠깐만요. 옛날에 우리 만들어놨던 거 가져옵시다.
멤버 아이디가 빠졌잖아. 멤버 아이디는 공통으로 다 1 넣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눌렀습니다. 대략 이제 한 50만 개가 좀 넘게 있을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이동 잘해요,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이동은 정말 잘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것도 아무 문제 없이 이동은 잘해요. 근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이 방식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걸 좀 처리할 방식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거를 캐치를 하셔야 되고, 저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될까요, 우리가? 애초에 지금 이 페이지 번호들이 1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다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1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우리 총 개수까지 반복문을 다 돌렸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우리가 이 A 태그를 찍어내는 그 시점, 이 반복문의 시점에서 1부터 마지막까지 돌릴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금 뭐 한 번에 한 10대 개 정도만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 그 정도씩만 돌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맞아요. 그것도 방법이고 아예 10개씩 고정을 시켜놓고 다음 버튼을 눌렀을 때 11부터 20까지 나오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제가 네이버 카페 보여드렸던 거는 그 방식이에요. 후자. 지금 방금 전에 말한 거. 이거 하나 보죠? 여기 있잖아. 얘는 다음을 누르면 11부터 20, 다음을 누르면 21부터 30 이렇게 가도 되고요.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내 현재 위치 기준으로 전후로 몇 개, 후로 몇 개 이렇게 보여줘도 돼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 저도 그냥 이 방식으로 할 겁니다. 이게 좀 더 심플하기 때문에 뭐 이게 어려운 방식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심플해서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직을 조금 수정을 해줄 건데 그 전에 만들어놨던 거는 그냥 두고요. 페이지 사이즈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5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럼 전 이걸 가지고서 연산할 겁니다. 현재 페이지 기준으로 -5, +5 할 거예요. 자, 이거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from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시작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현재 페이지가 만약에 6이었다. 그러면 -5니까 from은 1이겠죠? 이 from을 반복문에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1부터 돌겠죠?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자, end도 하나 만들 건데 얘는 페이지 플러스 페이지 사이즈로 할 거예요. 그러면 내 페이지가 현재 페이지가 6이면 플러스 5 하면 11이니까 1부터 11까지 나오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건데 이게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마이너스 번호가 나올 거고요. 마지막에 나는 38번까지 없는데 막 40 몇 번까지 나오고 이럴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배제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조건을 달 겁니다. 만약에 from이라고 하는 애가 1보다 작으면 페이지는 0번도 없는 거니까 1보다 작으면 그때의 from은 1로 할 거야. 그럼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절대로 마이너스로 안 넘어가고 1로 고정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똑같은 조건 하나 더 걸 겁니다. 여기다가 end가 토탈 사이즈보다 토탈 페이지보다 크다면 이때는 end의 값을 토탈 페이지로 할 거야. 지금 딱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냥. 그쵸? 이 연산을 서블릿에서 했어요. 그럼 이제 JSP한테 넘겨줘야겠죠.
그리고 얘가 받아야겠죠. 받아왔으면 써줘야겠죠. 여기는 from으로, 종료 조건은 end로. 이거 아닌가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세로 고침을 눌렀을 때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마지막 번호가 52,736이라서 더 이상 안 생겨나고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여기 쪽으로 넘어가 보면 뒤에 점점 개수가 생겨나죠. 최종적으로는 딱 중간에 위치할 때 총 11개의 페이지 번호가 나올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근데 잘 보세요. 11개 잘 나오고 있거든요. 다섯, 하나, 다섯이니까. 근데 우리 이 버튼 눌러서 1페이지 언제 가요? 너무 답답하죠? 그러면은 처음으로 끝으로 정도는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것도 할 겁니다. 처음으로 끝으로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려면 뭘 따져보면 될까요? 뭘 처리해주면 될까요? 일단 버튼 하나 만들고 눌렀을 때 음흠, 음흠. 맞아요. 그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조건을 좀 넣을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조건에다가 지금 현재 페이지는 누가 알아요? C 페이지라고 하는 변수가 알고 있고 얘가 1보다 크다면 이란 조건을 줄 거예요. 여기서 A 태그를 만들어낼 겁니다. 여기서 넘어가는 방식이 리스트인데 페이지를 1로 보내버릴 거예요. 여기는 무슨 문양을 써볼까? 처음으로 가는 거니까 이런 거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 커런트 페이지가 토탈 페이지보다 작다면 토탈 페이지도 지금 위에서 다 우리가 가져온 변수들이니까 작다면 그때는 이 부분을 토탈 페이지를 넣을 거야. 그리고 얘만 바꿔주죠. 제가 이 조건을 왜 썼을까요? 네. 자, 지금 세로 고침을 해보면 일단 화살표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눌러보면 1페이지 갔죠? 1페이지 왔을 때에는 사실 1페이지로 넘어가라라는 버튼이 있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만든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가면 마지막 페이지 가 하는 버튼은 필요가 없는 거니까 안 만든 거고.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모양이 좀 이상하게 나오고 있어요. 얘네 왜 줄 바꾸고 있어요? 그쵸, 얘가 지금 기획으로 묶여 있으니까죠. 그러면 얘도 결국에 이 페이징 안에 갇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바깥으로 해줄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줄바꿈 그려쓰기 맞춰주고 이렇게. 그럼 이제 줄바꿈 안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을 살리면 뭐 처음으로 끝으로 말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건 이제 응용이니까 별거 없죠 생각보다. 페이징 처리라고 해서 엄청 대단한 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친구들이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 페이지라고 하는 이름이 변수 이름이 이미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쓸 수도 있다, 변수 이름이 이미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시 하나 짚어볼게요. 여기 페이지가 안 되는 이유는요,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얘가 우리가 요청에다가 쌓는 파라미터였죠. 이것도 지금 변수랑 동일한 의미처럼 우리가 사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JSP 안에서 겹치는 거예요. 이걸로 이름이.
그래서 여기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꾼다. 에러가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났기 때문에 여긴 됐고. 아직도 겹친다고? 왜? 여기가 스페이스 부르잖아요. 아, 여기, 받을 때 스페이스잖아요. 응? 여기에서 파란 선. 아니, 얘가 지금 겹치는 것만 해결을 하려고 지금 간단하게 해보는 거라. 또 사용이 된 데가 세팅을 페이징 안에서 페이지 A. 이게 제가 이거를 왜 다시 짚어드린 거냐면 우리가 지금 스크립트 리스트를 사용하면서 리퀘스트 안에 들어있는 이 값을 이렇게 꺼내면서 변수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는 세팅이 되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에 있는 값을 JSP 안으로 그냥 직접 불러와서 쓰는 방식도 가능해요. 이게 돼서 이것 때문에 이제 여기 변수가 겹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이거는 좀 더 뒤에 우리가 다른 거 하면서 스프링부트 쪽으로 넘어가면은 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거를 바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문법은 이제 EL 문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JSTL을 사용하면 스크립트릿을 쓰지 않고 좀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JSTL과 EL은 거의 세트라고 보셔도 됩니다. 사실 EL은 지금도 쓸 수 있어요. JSTL 없어도 가능은 해요.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이 JSTL과 같이 사용할 때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돌려놓은 게 기능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만 하고 오케이. 지금 내용 커밋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노란 줄 거슬리면 사실 이거 위로 올려버려도 돼요. 제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내용이 바뀌었고 새로 고침을 해서 적용을 해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시크릿 모드로도 한번 보여드리면 스타일은 잘 적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스타일이라는 태그 자체가 원래 위치가 여기여야 되는데 바디에다가 그냥 넣었기 때문에 얘가 노란 줄이 뜨고 있던 거예요. 이 위치 여기 맞아? 근데 사실 그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스크립트도 마찬가지. 원래 자리는 여기가 맞지만 우리가 바디 안쪽에다가 직접 때려박는 경우 올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스크립트가 동작하는 경우가 올 겁니다. 나중에 위로 옮기면 또 안 되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스타일은 뭐 옮기면 그냥 여기다 놓도록 하죠. 어디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 내용 커밋 하나 해드릴게요. 자, 커밋은 완료를 했고 수업 페이지에 올라갔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10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할 거에 대한 소개 정도만 간단하게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은 이제 주말 동안에 복습 잘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수정 기능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수정 기능을 하려면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화면이 생겼으니까 버튼 누르는 행위까지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게시물 상세 보기에서 수정 버튼을 누르면 수정할 게시물을 수정할 수 있는 양식 페이지로 넘어가고 원하는 제목과 내용으로 한 뒤 수정 버튼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데이터가 수정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야 될 거고, 수정이 완료가 됐다면 해당 게시물 상세 보기로,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게시판에서 수정 기능을 사용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읊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게시물 상세 보기에서 수정 버튼 누르면 해당 게시물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올 거고요. 거기서 입력을 하고 뭐 확인이든 수정이든 작성이든 버튼 누르면 수정된 내용이 적용된 다음에 다시 그 해당 글에 대한 상세 보기가 나오겠죠? 이게 일반적인 수정 기능이니까. 다음 주에 이제 이런 걸 좀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고 판단했을 때 이 수정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서블릿은 몇 개일까요? 얘는 라이트랑 동일한 개념이에요. 양식 보여줄 서블릿 하나, 실제로 수정시킬 서블릿 하나에서 총 2개. 이해되시죠? 그럼 JSP는 하나, 양식만 보여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 실제로 수정되는 뭐 두 모디파이 정도가 되겠죠?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서블릿은 수정 완료시키고 우리가 딜리트에서 사용해봤던 방식처럼, 라이트에서 썼던 방식처럼 스크립트로 알림창 하나 띄워주고 돌려보내는 방식, 로케이션 리플레이스까지 사용을 하면 될 겁니다.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디테일을 조금 살려보자면, 수정이라고 하는 기능은요, 그러니까 작성은 애초에 우리가 제목이나 내용 빼고는 입력할 게 없죠. 뭐 우리가 지금 첨부 파일 같은 거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말고는 입력할 게 없어요. 작성은 게시물 작성, 얘는 이거 2개만 필요해요. 그래서 얘네 2개만 인풋과 텍스트 에어리어 가지고 했어요. 근데 수정은 이미 써있는 게시글에서 내가 이제 제목이나 내용 같은 걸 수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일 거잖아요. 그러면 수정할 수 있는 양식 페이지의 구성을 상세보기처럼 할 거예요. 근데 그 상세보기처럼 하되 제목과 내용 부분은 입력할 수 있게, 입력받을 수 있게 구성을 할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지금 상세보기가, 서버가 꺼졌니? 꺼졌구나. 상세보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얘네들은 그냥 나오고요. 똑같이 나오고요. 얘네만 여기 인풋, 여기 텍스트 에어리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리고 이 정보에 대한 걸 어쨌든 또 넘겨줘야 되니까 폼 태그로 묶여야 되겠죠. 그리고 폼으로 묶어서 전송하는 방식은 뭐 get도 되고 포스트도 되겠지만 굳이 이걸 뭐 주소창에 보여줘도 의미가 없는 거니까 포스트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런 느낌으로. 이해되실까요, 상황? 어차피 다음 주에 시간 또 드릴 거기 때문에 주말에 고민 정도는 해보시고 오되 뭐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셔도 되고요. 미리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할 거다. 일단은 이 정도 안내를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죠. 주말들 잘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